데일리메일 쪽에서 기사가 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25-26 시즌 EPL 최악의 영입 탑 20. 우선 20등에 은도예요. 그 다음에 19위에 벤도크, 18위에 레인더스, 17위에 브로야, 16위에 디블링, 15위에 페르로페스, 14위에 비르츠, 그 다음에 13위에 존슨, 12위에 볼테마데, 그 다음에 루카스 페리가 이제 11위까지 뽑혔는데, 우선 난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우선 벤도크. 얘는 왜 영입한 거야? 본머스가 되게 근래에 어린 선수들 영입 되게 잘해요. 어리고 좀 약간 유망한 선수들 잘 찾거든요. 뭐 하양도 이번에 영입 진짜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클루이베르트도 결국엔 잘 데려왔고. 근데 벤도크가 나는 사실 한 번도 뛰는 걸 못 봤거든. 얘가 되게 어린애예요. 뭐 리버풀에서 유스에서 좀 주목받는 선수였다. 그래서 2,500만 파운드에 데려간다 했을 때 나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진짜 시세가 말이 안 된다. 나 정말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선수인데 결국에는 좀 실패를 했고, 얘랑 묶이는 게 얘야. 디블링. 사실 사우스햄튼에서 지난 시즌에 디블링이 이 정도까지는 주목을 못 받을 줄 몰랐는데,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에서는 디블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에버튼 가게 되면서 디블링 에버튼 선택 잘한 것 같다. 왜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에버튼이 좀 윙이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 그래서 가면은 많이 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스텝업을 해서 더 큰 클럽으로 주전으로 그냥 아예 받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은디아에가 엄청나게 스텝업을 해버리고, 그리고 잭 그릴리시가 이제 시즌 초반에 워낙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디블링이 거의 그냥 주전 자리에서 아예 밀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모예스가 훈련에서 보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봐. 그래서 디블링을 정말로 안 쓰거든요. 에버튼 유니폼 입고 뛰는 거 한 2번 봤나 싶어. 그리고 뭐 브로야는 뭐 딱 깜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상관없고, 레인더스도 여기 들어간 거 좀 놀랍죠. 이 정도까지 들어갈 정도면 그냥 시즌 초반이 좀 괜찮았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폼이 떨어져서 그런데, 결국에는 스쿼드 멤버를 해줬고 절대 잘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하지도 않았다 정도로 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레인더스는 여기 들어가는 것 같고, 페르로페스는 뭐 거의 그냥 평가가 불가능하고, 비르츠 나는 이번 시즌 리버풀이 성공을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살라의 노세화랑 비르츠 영입이라고 생각해. 비르츠를 1억 1,600만 파운드에 주고 사왔던 그 시점에서부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를 안 쓸 수가 없는 선수가 돼버리는 거거든. 초반에 폼이 안 나오는 이 비르츠와 폼이 내려가 버린 살라를 두 명 다를 지금 슬롯 입장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꾸역꾸역 넣으면서 돌려야 됐고, 팀이 지금 제대로 된 그 틀을 만들어 버리기도 전에 약간 시즌 초반에 이미 레이스에서 탈락을 해버리면서 리버풀이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직 비르치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제 워낙 축구력 자체는 괜찮은 애니까 뭐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르츠도 좀 난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액수가 너무 비쌌다. 1억 1,600만 파운드면 얼마야? 말도 안 돼. 진짜 금액이 말도 안 된다. 존슨, 이거는 크리스탈 팰리스 스카우팅 팀이 정말로 잘못한 게 토트넘 경기를 안 봤나? 이걸 왜 데려갔지? 물론 내가 세상의 모든 축구를 통달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 아니 존슨 경기 한 6개 7개만 돌려보더라도 얘는 진짜 데려가면 안 될 이유가 수백만 가지인데, 야, 난 데려간 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게 이 금액에 팔린다고 싶을 정도로 제가 존슨을 팔아버렸고, 토트넘이 지금 윙어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겨울 이적 시장 때 존슨 팔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는데, 보낸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게 난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잘 팔았다고 생각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냥 볼테마데도 여기 들어간 게 놀랍죠. 볼테마데가 진짜 이 뉴캐슬의 17번째 구애받은 공격수로 영입이 됐었잖아,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그래서 볼테마데가 사실 6,900만 파운드라는 금액이 뉴캐슬 입장에서 선뜻 쓸 수 없지만, 이삭이 이적하면서 이제 받은 이적료로 이제 대안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볼테마데를 구하게 된 건데, 볼테마데가 시즌 초까지는 정말 좋았어. 그러다가 이제 톱에서 갑자기 부진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골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디 하우가 볼테마데를 하나 내려서 쓰고 막 진짜 별별 일들이 다 있으면서 시즌 후반기에는 거의 그냥 없는 선수급으로 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볼테마데가 폼이 내려가면서 뉴캐슬도 폼이 함께 내려갔고,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이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볼테마데는 시즌 초반에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 뒤에 있는 애들보다
얘가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나는 하거든. 루카스 페리도 뭐 딱히 할 얘기가 없고 금액 자체가 얘는 별로 안 비싸가지고 페르프 로페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10위부터 합니다. 10위가 리암 델랍. 솔직히 10위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델랍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얘가 바이아웃이 있었어요. 바이아웃이 있어가지고 3천만 파운드 만에 사올 수가 있었단 말이야, 입스위치에서. 얘는 지금 당장 팔아도 비슷한 금액 받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부상이 워낙 많았어서 얘가 좀 약간 꾸준히 출장 기회를 사실상 받아본 적이 없거든. 나는 근데 델랍 자체를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선수면은 뭐 오케이, 와이낫. 백업으로 이 정도 선수 있으면 괜찮지. 9위 갑니다. 얘가 9위밖에 안 돼. 사비 시몬스. 사실 토트넘 강등 기어 1순위 선수 중 한 명이죠. 결국에는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의 이제 차세대 에이스, 새로운 얼굴이 되어야 될 선수로서 왔는데 단 한순간도 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경기력이라든가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보여졌죠. 거기다가 이번에 뭐 전방 십자인대까지 파열이 되면서 선수 매각했을 때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져 버린 상황이라 사실 이번 여름에 토트넘이 강등이 되더라도 시몬스를 매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매각이 되더라도 토트넘이 투자한 5,200만 파운드를 다시 돌려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는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영입 중 하나로 흘러가는 분위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탑3 안에 시몬스가 뽑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10위 한번 쭉 보고 저의 탑3도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탑3 안에 전 시몬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8위 기튼스입니다. 정말 의문의 영입 중 하나. 얘가 돌문에서 뛸 때 뭐 내가 돌문 경기를 다 챙겨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돌문의 아데미도 약간 투닥투닥거리는 느낌도 나지만 기튼스 왼쪽에서 뛸 때 보면은 약간 기겁할 정도로 투닥투닥거리거든. 영입한다고 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아니 얘를 왜 이 금액 주고 왜 데려오지? 첼시의 영입 기조가 지금 선탐의 기둥 이론이잖아. 첼시가 어떻게 보면 그 기둥 이론을 실천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기둥을 너무 썩은 기둥들을 너무 많이 사와 첼시가. 말이 안 돼요. 이 기튼스를 왜 그렇게 고집을 해서 데려왔는지도 모르겠고, 와서 그냥 경기하는 거 보면서도 진짜 기튼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냥 기튼스 돌문에서 하던 것만 그만해. 이거는 첼시가 욕할 게 없다. 기튼스 욕하지 마라. 기튼스는 자기가 이만큼 돈 준다 그러는데 준다는데 왜 안 받아 여러분? 이 돈 준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돌문도 이 돈 주고 데려간다는데 뭐 아무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진짜 그렇게 된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튼스는 약간 첼시가 저는 아직도 약간 왜 영입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7위 코너 갤러거 3,500만. 갤러거가 시몬스보다 앞이라고?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갤러거가 온 시점에 토트넘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갤러거가 프랭크 체제로 왔다가 프랭크가 한 경기인가 두 경기 만에 잘렸잖아. 잘리고 투도르가 와서 투도르가 갤러거를 윙에서 뛰켰어요. 근데 그러니까 갤러거는 애초에 뛰지 않는 포지션에서 뛰면서 욕을 먹은 거란 말이야. 갤러거는 지금 이 토트넘 사태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갤러거가 결국에는 데제르비 밑에서는 또 이제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갤러거가 잘 뛰는 자리에서 이제 데제르비 밑에서 처음으로 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경기를 몇 경기 더 보고 난 다음에 욕해도 늦지 않는다. 6위. 와, 아리아스가 왜 들어가? 아리아스가 이제 누구냐면 이 친구가 쿠냐 가고 나서 쿠냐 이적료에 한 40% 30%만 투자해가지고 다른 선수 하나 데려왔어요. 그래서 존 아리아스 데려왔는데 얘가 6개월만 뛰고 6개월 겨울 이적 시장에 나갔어요. 나갈 때 심지어 1,500만 파운드 영입했다가 2,000만 파운드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쓰고 500만 파운드를 벌었어. 그래서 얘는 최악의 영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못했어요. 못하기는 못했는데 1,500만 파운드 준 선수한테 얼마나 잘하길 바래. 그리고 아리아스가 나간 돈으로 결국에 저기 마르세유에서 앙헬 고메스 데려왔거든. 이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2부 리그 가서도 쓸 수 있는 선수도 데려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은 순위에는 별로 안 들 것 같고, 넘어갈게요. 가르나초 인정.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가르나초 같은 선수는 지를 수 있다. 지를 만한 선수다. 내가 꾸준히 얘기하는 것 중 하나죠. 가르나초가 갖고 있는 이 피지컬 툴이 너무 좋아. 솔직히 기튼스보다 난 가르나초가 훨씬 나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 슛 0점만 잡혀도 정말 쓸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 근데 가르나초가 결국에는 그 0점을 못 잡고 있고, 기튼스와 함께 첼시에서 왼쪽 윙 재앙을 불어일으키고 있죠. 좀 당장 이겨야 되는 클럽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영입이 됐다. 4위
이삭 들어갈만 하죠. 부상도 있었고 금액이 워낙 높으니까 이상은 뭐 최악의 영입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삭이 갖고 있는 툴에 대해서는 의심할 건 없는데 프리시즌에 뉴캐슬 뭐 한국 왔을 때도 이삭 같이 동행 안 했던 거 본 것처럼 그냥 완전히 팀과 약간 떨어져서 개인 혼자서 막 몸 만들겠다 뭐 깝치다가 이적하겠다 들어눕고 막 이래서 몸 못 만들고 시즌을 시작해버리고 경기력도 안 나오고 몸도 안 되다 보니까 태클 맞고 부상 당하고 이러면서 이삭이 정말 최악의 시즌을 보냈죠. 개인적으로는 진짜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이삭에 대한 그 실력이나 뭐 경기력 이런 건 절대 의구심이 없습니다. 저 이삭 정말 훌륭한 선수는 맞기 때문에 부상 잘 회복하고 다음 시즌 몸을 잘 만들고 핏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 잘 만들면은 또 이제 이런데 리스트에 올라갔던 이삭의 모습은 또 쥐도새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자 3등은 엘리엇입니다. 자 빌라가 이제 엘리엇을 데려왔습니다. 이적 시장 때 기억을 하겠지만 그때 언더 21 유로인가? 거기서 잉글랜드가 우승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주장이 누구였냐? 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엇이었어. 그때 이제 엘리엇을 왜 데려가려고 했냐면 우선 빌라가 이제 윙어가 필요했지. 임대로 데려왔어요. 근데 10경기가 뛰면은 그러면은 완전 이적되는 조항이 있었거든 엘리엇이. 그래서 이제 엘리엇이 거의 무난하게 빌라에 완전 이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 초반에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서 그냥 안 나오나 보다. 긴가민가 했는데 시즌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쓰고 계속 안 쓰고 그냥 진짜 끝까지 안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가하는 게 불가능해요. 훈련에서 엘리엇이 보여주는 모습에 에메리가 굉장히 실망을 한 것 같고 슬롯도 엘리엇이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라가 못 뛸 때도 그 자리에 엘리엇이 들어가서 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을 안 썼고 엘리엇을 내보내고 다른 선수를 영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엘리엇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했거든. 그래서 엘리엇은 리버풀로 돌아가게 될 거고 아마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클럽은 이제 엘리엇을 데려갈 때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다. 근데 뭐 이제 EPL 최악의 영입 탑3 안에 드는 영입이냐? 빌라 입장에서는 크게 돈을 잃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최악의 영입 3명 중에 하나냐 하면은 나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2등입니다. 메가티. 맨시티 입중계 할 때마다 내가 메가티 가지고 뭐라 되게 많이 했었죠. 너 이렇게 하면은 셰필드 가서 뛰는 거라고 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좀 아쉬웠어요. 맨시티에서 나올 때마다도 진짜 아쉬웠는데 결국 노팅엄이 강등 싸움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노팅엄이 진짜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명가를 재건하겠다라는 목표하에 정말 괜찮은 선수들 많이 영입하면서 좀 괜찮은 스쿼드를 꾸렸거든.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메가티까지도 데려오면 스쿼드를 갖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조금만 밀려나면은 못 뛰는 거는 당연했던 거고 3천만 파운드라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건 또 아니니까 메가티도 분명히 또 팔면은 데려가겠다는 팀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영입할 때 회수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최악의 영입이냐라고 하면은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자, 대망의 1등 저도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윗사일 겁니다. 그죠? 네 윗사입니다. 최악이죠.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윗살을 밀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진짜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 경기를 좀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 게 정말로 여러분 놀랍겠지만 은베모보다 윗사가 경기력이 더 좋았어요. 근데 윗사가 이번 시즌에 오자마자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을 당한 이후로 나올 때마다 너무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싶을 정도로 못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야 이거는 회생이 불가능하겠다. 비슷하게 닮은 사람 보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브렌트포드랑 진짜 그 차이도 많이 나고 얘는 지금 문제가 이 금액으로 얘를 사갈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뉴캐슬이 아무리 사우디 펀드한테 지금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뉴캐슬 그 구단주가 돈을 굉장히 엄격하게 쓰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 윗사는 문제가 되팔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 클럽 입장에서는 요한 윗사 보면은 진짜 헛구역질 나옵니다. 진짜 뉴캐슬 구단주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가다가 점심 먹고 있는 윗사 보면 헛구역질 나온다고. 얘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냐. 얘는 지금 당장 뉴캐슬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걸 바라고 데려왔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하게 됐고요. 지금 에디아우가 이번 시즌 끝나고 뉴캐슬에 나갈 확률이 굉장히 난 높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또 윗사의 경기력을 물론 봐야겠지만 좀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살아나면 좀 놀랄 것 같다.
근데 저도 브렌트포드에서의 그 모습을 아직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약간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은 윗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20등 봤는데 사람들이 내 순위 뽑아달라 그러잖아. 내 순위 뽑아달라 그러면 탑3에 우선 윗사가 1등을 맞습니다. 저는 2등 시몬스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2등 시몬스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토트넘이 강등권에 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새로운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선수가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부상도 많고 다른 이유도 있는 건 많이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 시몬스가 지금 십자인대까지 다쳐버렸기 때문에 강등되면은 얘를 팔아야 되거든. 이 토트넘이 데려왔던 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게 아마 제한이 들어올 거고 만약에 강등이 된다면 압도적으로 얘가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강등되면 사실 얘의 지분이 너무 커요. 얘가 너무 못했습니다. 3등은 개인적으로는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간다는 첼시 가정하에 기튼스가 3등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를 왜 영입했는지 모르겠어. 얘네들 되팔면은 어느 정도 회수는 된다.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기튼스는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리고 그래도 얘를 이거의 반값에도 데려가는 팀이 나올까? 가르나초는 그래도 아직 얘가 몇 살이 21살 뭐 그 정도 되잖아. 기튼스도 뭐 물론 매한가지긴 하지만 그럼 뭐 이상하게 나는 그래도 기튼스보단 가르나초한테 희망이 좀 더 보여. 나는 그래. 왠지는 모르겠어. 근데 기튼스는 진짜 아니야. 첼시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지. 가르나초는 좋다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서 어쨌든 기튼스를 그나마 조금 더 안 좋게 본다. 그 다음에 맞아 그러고 보니까 엘랑가가 안 들어가네. 엘랑가도 진짜 안 좋은 영입이었는데 디블링도 괜찮아. 레인더스도 그래도 괜찮아. 벤도크 이거 진짜 이해 안 가는 영입인데 얘도 그래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애라고 하니까 뭐 다음 시즌 갑자기 잘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벤도크도 뭐 좀 지켜는 봐야 된다. 근데 얘는 진짜 왜 얘는 약간 최악의 영입이라기보다는 존나 이해 안 가는 영입 1등 2등 브레넌 존슨 얘를 이 돈 주고 또 사간다고? 토트넘 경기를 진짜 10경기만 챙겨봤어도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저는 순위를 매길 것 같아요. 그래서 윗사, 시몬스, 기튼스 이게 최악의 영입 3개로 추려지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